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파이 소식은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책 내용 안에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파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을 뭐 저는 길게는 아직 안 봤고 잠깐 읽었는데 너무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용을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냥 저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요새 댓글이 좀 그런 댓글이 많아요. 왜 동남아, 인도, 중국 중국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꼭 중국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참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못 산다거나 GDP 관련해서도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는 국가들이 이렇게 파이에 열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 파이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 그러고 파이가 왜 이렇게 이런 가격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사기치냐 뭐 이런 사람들의 댓글들이 있어요. 뭐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좀 더 과해지면 악플이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의견을 수용하는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여기 책 안에서 슬럼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슬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슬럼과 우리가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인도가 있죠. 인도가 지금 요새 핫합니다. Agar kita semua memahami apa yang kita doakan dan apa yang kita tidak jadi di Monas. 국가 같은 내용,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민의 가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부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애국가 같은 느낌? 예, 저는 뭐 여기 말을 못 들었겠지만은 뭔가 이분들끼리 합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분들이 파이를 위해서 어떤 음악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이 파이 네트워크들의 신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유튜브도 있어요. 요런 식의 Tujuannya biar viral bahwa teman-teman tetap fokus. Sekali lagi jangan 여기 보시면 아까 뭔가 6월 28일 관련된 그 댓글이 아니라 자막이 달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 핫한데 지금 인도가 지금 핫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슬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메트로폴리스 이 책에서는 슬럼이 기회의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발전이 끝난 곳,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나 이제 아니면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같은 이미 발전이 끝나는 곳에서는 꿈을 이루기 어렵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슬럼처럼 규칙이나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규제들이 없는 부분에는 뭐랄까 이 새롭게 기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브라질의 슬럼가나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에 있어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이게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의 한 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재활용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그 각각의 사장님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장을 만들고 그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뭐랄까 이 비즈니스 모델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런 곳이죠. 이런 곳. 아이고 그대로 사진이고 요런 곳들이죠. 요런 곳. 예. 그래서 그런 곳들이 뭔가 이제 새롭게 이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최근에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인도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인도는 크게 발전한 대도시에서도 수백만 명의 빈민들이 몰려 사는 빈민촌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이 값싼 임대료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옷에 장식을 붙이는 일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뭐 여행용 가방들을 제조하는 공장, 그러니까 싼 임대료, 싼 이 노동비를 가지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한 거죠. 뭐 보시면요, 인도 최대 빈민촌으로 불리는 다라비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 하는 건물 2층에 최근에 의류 공장이 들어섰다. 한낮 더위 속에서 직원들은 옷에 장식을 붙이는 일이 한창이다.
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기자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금 뉴스를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공장이 많긴 한데 임대료가 싸서 비싸서 작은 공장은 이렇게 가장 적합하다. 120만 명이 몰려 사는 다라비 지역에 이 같은 소규모 공장들이 약 5천 곳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품들은 해외로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클레이로 만든 램프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색칠도 하고 깔끔하게 포장해서 해외로 보낸다. 그래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1억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빈민 중에서 이 다라비는 성공 사례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 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도로가 쫙 깔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 완벽한 곳이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래서 이런 도로가 깔리면서 우리가 주체성과 자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지고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책에 나와 있다고 있어요. 예, 저 그 내용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이거는 진짜 뭔가 여러분들이 파이 관련해서 이 빈민촌이나 뭔가 이제 슬럼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메트로폴리스 관련된 영상들을 쭉 둘러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빈민촌의 규모는 약 10억 정도,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10억 명,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가 빈민촌이고 여기가 이쪽이 이제 새롭게 신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 도시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빈민촌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라고 합니다. 77억 명. 77억 명인데 그 중에 10억이 빈민촌이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4명 중에 1명이 우리 빈민촌에 산다.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말이죠. 뭐 그렇게도 보시더라고요. 도시 거주자 중에 1명은 빈민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인 경우에는 이제 인구 100만 명 중에 도시보다 그렇지 않은 도시에 이 빈민촌의 영아 사망률이 뭐 3분의 1 감소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진학률이 이제 도시 사는 사람들은 뭐 16%인데 빈민촌의 경우에는 도시에 비해서 48%의 진학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은근 진학률이 높다 생각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빈민촌에서 사람들이 소녀들이 더 이제 진학률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데요. 자, 세계 2위 인도 스마트폰 시장 애플의 도전장 해가지고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요런 기사. 올해 전망치 2억 100만 대 5G 상용화 등 전년 대비 18% 성장 예상,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어요. 인도 시장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고 가격에 민감한 게 특징이라서 현재는 샤오미가 1위지만 브랜드 간의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고 충성도 높지 않아서 타 업체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편. 말씀드렸죠 아까? 이런 나라들에는 기회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이곳에 펼쳐진다면 그 속도는 범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로 인해서 다월드님께서 얼마 전에 영상 올렸잖아요. 솔라나 관련된 핸드폰, 사커 그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만약에 파이 네트워크가 탑재된 핸드폰을 만약에 나온다면은 파이로 무료 채굴을 하면서 통신비를 낼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뭐 신개념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생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슬럼가들이 규제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뭔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가속화되는 인도의 도시화의 명암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봤는데 보시면 자, 열악한 도시 인프라 상황은 곧 사업의 기회다. 이런 식의 인도는 정말 기회의 땅. 뭔가 우리가 뭐 베트남으로 사업을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그 시기라는 부분이죠. 200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서 총 8개의 부문을 휩쓴 영화 슬럼독 밀리네어. 이거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모았고요. 당시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화 내용보다 뭄바이의 빈민가의 처참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미지입니다. 요런 거. 그죠?
자, 불행히도 영화의 모습은 650만 명 이상의 뭄바이 빈민가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다. 이 영화는 현실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지 빈민가에서 직접 촬영했고요. 등장하는 아이들도 실제 현실 속의 아이들입니다. 불행히도 인도 경제 수도인 뭄바이의 인구는 약 50% 이상이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빈민가는 시내 한 한복판에 밀집해 있는데 대형 빨래터, 중소형 공장, 점포 등이 고용장이 시내에 있어 주변에 몰려 살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뭄바이에서는 도비가 이제 빨래가 천직인 천민의 지칭입니다, 여러분들. 도비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해리포터의 도비만 알았지 사실은 도비는 빨래가 천적인 천민의 지칭이라고 해요, 사실. 이라는 빨래터가 외국인들에게 주요 관광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또한 세계 최대 빈민가로 알려진 다라미, 아까 말씀드렸던 다라미는 현지 체험이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라미는 붐바이 남중앙 선거구의 150만 명 유권자 중에 약 3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따라서 다라비에 사는 주민들의 투표에 결정적인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정말 열악한 도시 인프라 현황. 매년 몬순 때마다 발생하는 도심 내 홍수는 인도 대도시 열악한 인프라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는 곳에 무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파일을 여기에 사용된다. 그리고 스텔라 같은 머니그램, 보셨잖아요. 이 동남아나 필리핀에서는 77%가 자기 은행 계좌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 계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필리핀 같은 곳에는 GDP의 많은 퍼센트를, 필리핀에서는 지금 GDP 많은 퍼센트를 해외에서 지금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인도도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곳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곳에 먼저 이 도입이 돼서 실생활화가 된다면은, 실용화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성공적인 사례로 다른 나라도 할 수 있고 더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파일을 채굴한 사람들은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상에 있어서 파이가 금에 대한 가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돈이란 것은 익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익명성. 그 익명성에 대해서 파이가 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갖출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는 현실성이 있다 라고도 좀 많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것도 여기서 미리미리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파이투데이도 있었고, 파이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직접적으로 물물거래가 가능해진다. 물물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들. 파이투데이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파이투데이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물물 교환이 가능해진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간에 이제 이거를 진짜 돈으로 사고 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88파이에 이런 거를 산다는 그런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이 실제로 가능하다. 진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예.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약에 파는데 진짜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법률상에는 이제 서로 돈 거래는 안 되지만은 이런 재화 거래는 가능하다 싶었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난 파장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파이가 돈에 대한 역할을 못 하겠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바꾸고 물물교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은 돈도 머지않았던 거죠, 사람들. 여기 사실적으로 보면은 돈에 대한 역할도 머지않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늙어서,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에서 내가 늙어서 내 아이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하자면 파이가 있다면은 어느 곳에 살아서도 된다라는 거죠. 동남아에 가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노후로 우리가 동남아 가서 인도 가서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 자식들이 나를 안 챙겨줘도
우리가 이 파이만 있다면은 가능하다. 이 파이만 있다면은 돈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머지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그냥 생각인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사장이 월급을 파이로 준다면 기존의 실제법정 화폐를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올렸을 거예요. 자, 사장이 월급을 파이로 준다. 그래서 이분은 좋겠죠. 그럼 우리 돈, 우리 달러든 뭐든 안 줘도 되니까 좋죠. 그래서 이분들이 인부들에게 파이를 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노동으로 다들 파이를 받겠죠. 근데 이분들끼리 물건을 거래하면서 파이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파이를 채굴해 놨는데 이 사람들을 월급을 주니까 파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시 이 파이를 준 사람들에게 매수를 해야겠죠? 뭘로 매수하냐?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돈으로 못하니까 이 먹는 걸로 하겠죠? 먹는 거든 재화든 어떤 재화로 하겠죠? 그럼 이 재화를 이분은 이거를 딱 주고 이거를 매수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뭘로 사냐? 얘는 이거로 산 거예요. 이걸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법정화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노동으로 벌었던 파이를 다시 팔게 된다. 어느 순간 실제 파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좀 더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제가 좀 역사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은 좀 더 우리가 파이를 바라보는 거에서 좀 풍부하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중세에 관심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거는 저기 다들 아실 거예요. 뭘까요 이거? 베르사유입니다. 베르사유. 예. 그 프랑스 루이 14세가 만든 궁전, 그죠? 루이 14세. 예? 루이 14세. 루이 14세 하면은 베르사유. 절대왕정 시대 베르사유. 저는 이 중세 시대의 역사를 상당히 좋아해서 이런 관련된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 예. 레미제라블도 많이 보고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 베르사유라고 하는 영화, 넷플릭스에서 이제 릭스 루이 14세랑 관련된 베르사유라고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예, 좀 야해요. 근데 야하기도 한데 재밌어요. 혹시라도 중세에 관심이 있다면은 베르사유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이를 웹3에 관련된 코인이다라고 말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코인 열심히 채굴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열중입니다.